자, 그러면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일정 성분비 법칙 조금 더 하고 복습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는 일정 성분비 법칙을 조금 얘기를 해봤죠.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은 다른 게 아니고 어떤 화합물을 이룰 때 그 화합물 사이에 그 질량비가 항상 일정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질량비가 일정하다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였죠. 우리가 산화구리라는 물질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이 산화구리라고 하는 요 녀석은 반드시 구리와 산소가 1대1로 반응하는 녀석이었어요. 즉 산화구리라고 하는 녀석은 언제 어디서나 구리와 산소가 이렇게 1대1로 결합한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구리랑 산소가 1대1인 개수비를 나타내고 있으면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질량비도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산화구리는 구리와 산소가 1대1로 결합한 형태입니다. 뭐 CU2O라든지 CuO2 이런 거 없고 CuO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1대1로만 결합을 하는 거고 1대1로 결합을 하면 자연스럽게 질량비가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리와 구리와 산소가 이렇게 결합을 하는데 구리 한 개와 산소 한 개, 구리 한 개와 산소 한 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버리면 당연히 구리의 개수랑 산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질량비도 당연히 정해져 있는 법이죠. 왜냐하면 이제 구리 하나의 질량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같고 산소 하나의 질량도 항상 언제 어디서나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구리와 산소는 이렇게 1대1의 개수비를 가지고 있는데 개수비가 항상 1대1이기 때문에 얘네들 구리와 산소가 결합하는 이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죠. 결합하는 개수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리 하나와 산소 하나의 질량도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죠.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채취되는 구리와 다른 나라에서 채취되는 구리의 그 한 개의 질량은 당연히 똑같습니다. 산소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있는 산소랑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산소랑 질량이 전혀 다르지 않고 지구상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리와 산소의 개수비가 정해지면 당연히 질량비도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앞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 잠깐 한 번 더 보고 넘어가면 자, 이렇게 노란색 A라는 물질과 파란색 B라고 하는 물질이 결합해서 A, B를 만들고 있는데 이럴 때 첫 번째는 이렇게 노란색 두 개와 파란색 하나를 준비한 거고 두 번째는 노란색 두 개, 파란색 두 개 이렇게 준비를 한 거고 세 번째는 노란색, 파란색 세 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A와 B는 이렇게 1대1로 결합을 하고 1대1의 결합을 통해서 AB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었다라는 걸 이미 여기서 알고 있으면 재료가 어떻게 주어지든 간에 얘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방법은 이렇게 1대1로만 결합을 하겠죠. 이렇게 1대1로만. 그러면 첫 번째 그림에서는 이 노란색 A가 남는 거고 두 번째는 남는 녀석이 없이 깔끔하게 끝나는 거고 세 번째는 파란색이 남아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 1대1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생성물은 자연스럽게 AB가 나오는데 그 AB의 개수도 물론 중요한데 그 AB를 이루는 이 비율이 항상 1대1로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응에 참여한 노란색 A와 파란색 B를 이제 여기다 계산을 해보면 당연히 첫 번째에서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이제 반응을 했다라고 치면 한 개 한 개씩이고요.
두 번째에서는 이렇게 세트로 또 이렇게 세트로 했으니까 두 개, 두 개. 세 번째도 두 개, 두 개. 그죠? 그래서 개수비는 1대1, 2대2, 2대2로 이렇게 같고요. 반응한 질량 여기서는 A의 질량을 5g, B의 질량을 1g으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A의 질량이 5g, B의 질량이 1g이니까 여기서는 뭐 5, 한 개 있으니까 5, 한 개 있으니까 1 이런 식으로 5, 1. 여기는 두 개 있으니까 10, 두 개 있으니까 2 이런 식으로 10대 2. 그래서 결론적으로 질량비가 항상 5대 1이다. 뭐 이런 얘기를 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은 사실 별게 아니라 이 화학 반응식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 화학 반응식에서 A랑 B가 항상 1대1로 반응을 한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화학 반응식을 보고 우리가 추론을 하면 되는 거죠. 뭐 모든 화학 반응식을 기억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1대1인 거를 우리가 파악해낼 수만 있으면 A의 질량이 5g이었고 B의 질량을 1g으로 우리가 가정을 하면 당연히 5대1의 질량비를 갖겠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은 질량비가 항상 동일하다, 일정하다. 뭐 이런 얘기였고 이거를 개수비랑 다시 이제 정리해서 얘기하면 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개수비가 정해지면 자, H2O라고 하는 예를 들어 물로 얘기를 들면 H2O라고 하는 이 수소와 산소의 개수비가 2대1로 정해지면 그에 따른 질량비도 항상 일정하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즉 2대1이냐 뭐 1대8이냐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몇 대 몇인지를 외우는 거나 뭐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량 개수비도 항상 일정하고 질량비도 일정하고 개수비도 일정한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질량이 됐든 개수가 됐든 화합물을 이룰 때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는 수소랑 산소랑 그냥 아무렇게나 결합하는 게 아니라 2대1의 개수비를 통해서 결합을 해야만 한다. 또 1대8의 질량비를 통해서 결합을 해야만 한다. 사실 같은 얘기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성분비 법칙은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이제 오늘 할 내용은 좀 새로운 내용인데 이것도 우리가 화학 방식 개수 맞추는 거 그거랑 다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걸 다 한번 묶어서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제목을 보면 자,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하는 기체 반응입니다. 우리 앞에서 개수비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 이제 질량비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는 부피비입니다. 자, 그래서 요 컨셉이요. 첫 번째는 개수 얘기했었고 두 번째는 질량 얘기했었고 이제 오늘 세 번째는 이제 부피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피비. 자,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하는 기체 반응. 자, 여기서 뭐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제 물음이 나왔는데, 자, 암모니아가 생성될 때 뭐 반응하는 또는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비는 얼마일까? 라고 물어보면서, 1 플러스 3은 4일까?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수소와 질소가 결합을 할 때, 1대 3의 비율로 결합한다. 이런 거 배웠기 때문에, 이거 다 더하면 4 정도 나오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건데, 그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결론을 얘기하면 일단 화학 반응식을 먼저 써놓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여기 있죠. 자, 화학 반응식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계속 맞추고 있는데 자, 질소 이렇게 N2로 이렇게 쓰죠. 질소 N2. 자, 수소는 H2입니다. H2. 자, 암모니아는 이제 NH3. 이제 눈에 조금 있죠. NH3.
그리고 n 뒤에 숫자가 없으면 당연히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질소 하나와 수소 3개가 결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수를 맞췄더니 1대 3대 2다. 1대 3대 2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개수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죠. 자, 이 개수가 엄청 중요해서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개수비가 엄청 중요한데, 자, 개수비가 의미하는 게 분자수의 비였어요. 개수비가 의미하는 거는 분자수의 비였습니다. 즉, 질소 1개, 수소 3개 반응하면 암모니아 2개가 나온다. 뭐 이런 개념이었죠. 자, 개수비는 우리가 분자수의 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했죠. 자, 그럼 이제 부피까지 연결을 시켜볼 건데, 자, 여기서 밑줄을 먼저 쳐보고 시작하죠. 자, 여기에 나오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자, 온도, 뜨겁고 차갑고의 그걸 나타내는 온도, 그리고 압력 있는데, 이 온도와 압력이 어떻게 되냐면 일정해야 됩니다. 일정해야 돼요. 온도가 일정하다는 조건은 뭐 이제 그 실험실에 또는 그 반응 용기에서 온도가 변할 수 있는데 그 변하지 않게끔 통제를 잘 한다라는 얘기이고, 압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당연히 대기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압이 존재하는데 그 기압이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놓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조건이면 온도도 보통 실험실에서 일정하고 압력도 일정하겠죠. 네. 자, 근데 왜 이러한 조건이 붙어야 되냐면, 자, 온도하고 압력이 부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도 적어 놓을까요? 온도와 압력은 기체의 부피에 영향을 준다. 우리 보일 법칙, 샤를 법칙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일 법칙은 이제 압력과 부피의 관계고, 샤를 법칙은 온도와 부피의 관계죠. 어쨌든 온도와 압력이 변하면 당연히 부피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피를 좀 더 연구를 하기 위해서 부피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다른 조건을 배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가 생성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가 생성될 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기체가 반응하여, 자, 반응물이 기체란 얘기고,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생성물이 기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일 때.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라는 이 말 자체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일 때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기체가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를 생성했다라는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자,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만족을 해야 우리 앞으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은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일 때. 그죠? 좀 까다롭죠? 지금 하고 있는 이 법칙은 되게 특수한 법칙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언제나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는 되게 까다로운 법칙이다. 특정한 조건에서만 이게 만족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기체 부피 사이에는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하는데 이를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여기서 기체들의 그 기체들의 부피비가 어떤 특정한 비율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눈치를 챈 학생들도 있겠지만 여기 잘 보면, 자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될 때, 자 여기 보면, 자 질소 반응 전에 질소 기체입니다. 수소도 기체예요. 암모니아도 기체입니다. 즉 이렇게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인 조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그 부피에 특정한 어떤 비율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 특정한 비율을 보면, 자, 이렇다는 겁니다. 질소 부피, 질소의 부피와 수소의 부피와 암모니아 부피가 1대 3대 2가 되더라 라는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질소를 1리터 준비를 하면 수소는 3리터가 있어야 질소랑 딱 맞게 떨어져서 반응을 하고, 그럼 그렇게 생성된 암모니아는 2리터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질소랑 수소랑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형성될 때 질소의 부피와 수소의 부피도 특정한 비율을 이룬다는 거죠. 그리고 생성되는 암모니아까지 특정한 비율을 이루고 있는데, 그 비율이 정확하게 요 개수비와 일치합니다. 개수비와 일치해요. 자, 우리가 방금 부피비를 이런 식으로 1대 3대 2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이 부피비와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개수비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화학 반응식이 왜 중요하냐, 이런 힌트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맞추면서 질소와 수소와 암모니아의 그 비율, 개수비 이런 것들을 1대 3대 2라고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계속 맞췄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또 부여되냐면 부피비까지 연결이 됩니다. 부피비. 그래서 질소를 1리터, 자 질소를 1리터, 3리터 섞으면 우리 생각에 수학적으로 그냥 더하면 4리터가 될 것처럼 느껴지죠. 왜냐면 1하고 3을 더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줄어듭니다. 2리터로.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개수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질소 1개랑 수소 3개랑 섞으면 총 4개의 덩어리가 있는 건데 왜 2개로 줄었냐? 그 얘기는 우리 저번에 했죠. 질소는 두 개의 원자로만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고, 수소도 2개의 원자로만 결합되어 있는 건데, 암모니아는 4개의 원자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더 복잡하다. 그래서 간단한 녀석들이 합쳐서 복잡한 분자를 이뤘기 때문에 분자의 전체 수는 줄어들 수 있다. 당연히. 이런 얘기 했었죠. 자, 똑같이 질소는 이렇게 두 덩어리씩, 원자 2개씩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을 했던 녀석들이, 이렇게 결합했던 녀석들인데, 암모니아는 이렇게 한 번에 4개씩 묶여 있으니까 개수가 줄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니까. 그것처럼 이 녀석들 부피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분자의 개수가 줄어드니까 부피도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요 사각 정육면체 안에 질소 분자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여기도 요 부피만큼의 공간에서 수소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이 질소랑 이 수소랑 반응을 시켜 놓으니까 분자수가 줄어든 거죠. 분자수가 줄어드니까 요 2리터의 공간에서도만 충분히 돌아다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개수비가 부피비다. 자, 이겁니다. 화학 반응식에서 분자수비와 개수비와 부피비가 같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계속 확인해보고 연습해보자는 의미였어요. 분자수의 비와 개수의 비와 부피비가 같은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기체의 부피예요. 기체. 자, 요거 꼭 적어놓읍시다. 기체의 부피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액체와 고체일 때는
이 부피비랑 개수비랑 다른 겁니다. 자, 여기다 반드시 적어 놓을까요? 자, 기체일 경우에만 개수비와 부피비가 같다. 이렇게. 자, 액체와 고체 상태일 때는 개수비와 부피비가 다르다. 자, 우리 계속 기체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질소, 수소, 암모니아 전부 다 기체 상황이고 기체 상황일 때는 여기서 얘기하는 부피비가 개수비와 정확히 일치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증기가 만들어지는 반응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도 우리가 앞에서 화학 반응식에서 많이 맞췄던 건데, 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온도하고 압력이 일정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전부 다 기체 상태여야 됩니다. 자, 수소 기체 이어야만 하고, 산소도 기체 이어야만 하고, 자, H2O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가 세 종류나 있죠. 얼음도 있고, 물도 있고, 수증기, 기체도 있는데, 자, 반드시 어떤 상태냐면 기체 상태만 가능합니다. 기체 상태일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화학 방식을 맞춰서 보면, 자, 우리 앞에서 계속 연습을 했듯이 화학 방식은 자, 2, 1, 2 이런 화학 방식의 개수비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연습을 해서 맞췄죠. 그래서 요 개수비가 곧 부피비와 같다. 이 개수비와 이 부피비가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는 기체의 부피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수소 기체를 2리터 준비하고 산소를 1리터 준비하면 이렇게 해서 수증기를 만들면 3리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2리터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똑같아요. 수소가 2개고 산소가 하나가 이렇게 뭉치면 물은 2분자가 나오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소는 이렇게 2원자가 결합하고 산소도 이렇게 2원자가 결합한 건데 물은 3원자가 결합한 거죠. 한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개수가 더 많아졌죠. 더 복잡해지고 더 덩어리가 커졌죠. 그러니까 전체 개수는 줄어들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수소 2리터, 산소 1리터를 준비해서 반응시키면 3리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2리터의 수증기가 나온다. 그러면 2와 1과 2는 어떻게 우리가 알아내냐? 바로 개수비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더 써봅시다. 개수비는 우리 원래 분자수의 비였죠. 여기다 쓸게요. 분자수의 비는 개수비와 같았고 여기도 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개수비가 가지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분자수의 비다. 몇 개, 그러니까 낮게, 1개, 2개, 3개, 4개가 몇 개와 결합하는 게 결국 개수비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수비를 잘 맞추면 몇 개와 몇 개가 반응하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분자수의 비와 개수의 비의 관계를 알아봤는데 이게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죠. 바로 부피비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
자, 우리는 계속 연결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개수비는 결국 부피비까지 연결이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거, 부피는 아무나 이게 성립되는 게 아니라 기체 부피비만 성립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생성되는 이 H2O가 물이었으면 수소 2리터, 산소 1리터를 가지고 물은 그럼 몇 리터가 나오냐? 그러면 절대 2리터가 안 나오죠. 자, 수증기여야만 2리터인 거지 물이면 당연히 똑같은 양이면 기체의 부피가 훨씬 크고 액체의 부피는 훨씬 작죠. 그죠? 고체랑 액체, 그다음에 기체를 생각했을 때 똑같은 양이면 기체의 부피가 훨씬 더 크죠. 얘네들은 퍼져 있으니까. 여기저기 퍼져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수증기일 때만 2리터를 차지하는 거지 얘가 만약 물로 존재하면 2리터보다 훨씬 조그만 요만큼의 부피만 차지할 거예요. 여기서 아주 일부만 물로 차지할 겁니다. 얼음이면 더 적겠죠. 얼음도 좀 커지죠. 그래서 수증기로 존재할 때만 2리터고 액체나 고체로 존재할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적은 부피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실험 요것만 잠깐 보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체 반응 실험 장치 주에 수소기체를 10ml 넣었다. 자, 수소기체를 10ml를 넣었대요. 자, 그 다음에 산소기체를 5ml 넣었다. 그리고 얘들을 반응시켰대요. 자, 수소랑 산소가 반응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만 있다면 그냥 단순히 있으면 15리터 될 거예요. 뭐 15리터가 됐겠죠. 이거 15ml. 자, 근데 수소랑 산소를 반응을 시킨 거예요. 반응.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반응. 그냥 둔 게 아니라 반응을 시켰죠. 화학 반응이 일어났겠고 화학 반응의 결과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수증기가 형성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기체를 주입하고 점화기를 통해서 반응을 딱 일으키면 이런 수증기가 발생하는 장치를 만들었고 그러면 우리 아까 배운 것처럼 수소가 10ml고 산소가 5ml면 얘가 10ml고 얘가 5ml면 생성된 수증기는 몇 ml냐 하면 당연히 10ml겠죠. 10대 5대 10, 2대 1대 2 똑같은 비율이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뭐 수소기체와 산소기체의 부피를 달리하고 실험을 해도 나오는 수증기의 양은 달라질지언정 2대 1대 2 이 비율 앞에서 살펴본 이 비율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기체 부피비, 기체의 부피비,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합니다. 뭐 이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기체가 반응할 때는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한다. 근데 그 부피비가 항상 개수비와 같더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일정성분비 법칙 좀 복습을 좀 해봤고요. 여기서 복습을 좀 해봤고 그 다음 기체 반응 법칙을 해봤는데 자, 중요한 거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액체와 고체 상태에서는 안 되고요. 기체일 때만 됩니다. 이거를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자 줌으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